나왔죠. 세계일보가 9월 29일 날 대검이 윤석열 장모 변호 문건도 만들었다. 이게 고발 사주 쪽에 그 같은 맥락인데 대검 자체가 윤석열 가족의 변호사 역할을 한 변검. 대검이 그냥 거대한 로펌이었군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국회에서 그 답변할 때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은 일종의 검찰총장의 비서 조직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의도대로 운영하는 게 자신의 어떤 방향대로 운영하는 게 맞는 거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뭐 법률이나 뭐 내부 운영 규칙이 있더라도 검찰총장의 의지가 우선한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 그대로 운영한 거예요. 자기 비서 조직으로. 그리고 이 장모를 변호하기 위해서 대검에서 작성했다는 그 A4지 그 3장짜리 문건 있잖아요. 그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왜 이해하기 어렵냐면 사건을 잘 아는 사람끼리 봤을 때 이해하는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사건 개요부터 나와야죠. 사건 관계인과 사건 개요 그리고 드러난 혐의들 그리고 진행된 판결들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된 다음에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정리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그 앞뒤 없이 대응 문건만 있다는 건 그걸 보는 사람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속된 보고 문건들 중에 일부이라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1차적인 문건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그 장모 관련한 그 문건이 검찰 내부 문서 형식으로 활용한 게 저번에 나왔던 거고 두 번째는 쉽게 풀어 쓴 거고 이게 야 대검인지 무슨 뭐 대변인지 이거 좀 심하잖아. 법무법인 검찰. 법무법인 대검. 예. 이거는요 지금의 검찰 애들이 내부 통신망에 엄청난 비판을 해야 정상적인 사건이에요. 예. 아니 그냥 간단히 생각해봐봐. 일반 검사도 자기 장모에 무슨 뭐 범죄가 걸려 있어. 이 새끼가 자기 업무 안 하고 자기 장모 대응 문건 써줘도 얘 파면감이에요. 심지어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해줘도 위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검이라고 하는 조직이 이제 이따가 뭐 고발 사주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검찰총장의 가족이 여러 가지 그 형사적 사건에 지금 걸려 있어. 그 대응 문건 쓰고 대신 고발하게 하고. 정상적인 조직은 아니죠. 이거 싹 갈아엎어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진짜로 그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짓을 한 거죠. 정말 이거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런 짓을 하면서 조국을 팼다는 거 진짜 용서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지금 이 안에서 누군가가 이것도 내부 유출된 거잖아요. 예. 안에서는 지금 누가 유출한 거냐 엄청 추격하고 있을걸요? 그럼 이렇게 용기 있게 누군가가 나섰다면 그동안 대검 안에서 아봉하고 있었던 평검사들도 지금은 나와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너무 지긋지긋하고 이렇게 언제까지 갈 거냐고. 7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면은 지금은 개혁할 때가 된 거죠. 좀 심하다 진짜. 그래놓고 이거를 퉁치는 말이 대응 문건이래. 대응 문건은 그러면 우리도 대응해줘야지. 우리도 김성태한테 고발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 왜 새날은 대응 문건 안 만들어줍니까? 갔을 때 수사관이 나한테 얼마나 건방지게 했는데. 추억의 이름이네요. 김성태. 그냥 웃지요. 난닝구는 잘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백 가신 분. 예. 아무튼 대응 문건이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검찰총장 자체가 어떤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는다거나 할 때 소위 말하면 그 총장의 비서 조직으로서 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대검이 원래 존재하는 이유가 총장의 비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검사들의 조직을 총지휘하면서 제대로 된 어떤 체계를 만들어가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특정 개인의 비리나 이런 문제를 대응해가지고 나중에는 고발 사주까지 하는 조직이었냐고요. 뭐 그게 대응 문건이에요. 차라리 고발 사주에서 그 뭐 김웅 등에게 전달됐던 그 문건을 대응 문건이라고 하지. 미친 새끼들이 그냥 뭐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검사였다니까. 아무튼 장모 관련한 문건을 또 나왔고요.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사실상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대검에서 흘리고 있는 문건이다. 그렇죠.
이제 윤석열 더 이상 못 보겠다. 네, 바가지 세고 있어요. 그 일종의 이제 지들 나름의 권력 싸움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검찰 내에도 내가 알다시피 윤석열 반대판 많이 있습니다. 예. 윤석열식 스타일이 검찰을 더 망하게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검찰들도 꽤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단독 주면서 이제 세계일보가 좀 애매해. 조중동으로 부르기도 그렇고 안 부르기도 그렇고 애매해. 거기다 딱 주면 딱 맞지. 그 국정농단 사태 때도 그 최태민 문건을 처음 단독 보도했던 게 또 세계일보였잖아요. 또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에서 관련돼 있는 검사가 딱 한 명 떠올랐잖아요. 그게 예. 손준성이잖아. 근데 손준성이 아닌 누군가 검사를 사무실 압색을 했어. 그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손준성이 지시를 해서 그 고발 사주 문건을 만들었을 걸로 예상이 되는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 실무한 사람. 다 이름까지 나온 거지 사실 뭐. 다 나왔죠, 이 사람. 그러니까 손준성 씨도 참 운이 없는 게 대한민국 법조인 지금 현직으로 활동하는 법조인들 중에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한 명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발뺌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고발장 누가 썼느냐. 그러니까 손준성은 지금 자기 말로는 나는 김용환한테 보낸 적도 없고 작성도 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누가 작성했는지 안 그래 받은 건지 외부에서 들어온 건지 시킨 건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그 범정 그러니까 그 범정에서 같이 일했던 부하 직원을 지금 찾아서 지금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압수수색 당한 그 검사가 이제 판단을 해야죠. 내가 여기서 손준성을 지키면 나의 미래는 손준성을 불면 나의 미래는 이게 주판을 두들기고 있겠죠. 그래서 손준성이 윤석열의 남자가 되었나 봐요. 이게 그 추미애 장관님도 저기 법무부 장관님이실 때 이 손준성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했을 때 윤석열이 뭐 네, 안 된다 했었고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되셨을 때도 또 한 번 그때 옮기려고 했더니 그때도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안 된다. 네. 그래놓고 윤석열의 남자예요. 고발 사주가 터지고 나서는 별로 안 친한 사이다. 그러니까 나는 김만배랑 친한 사이 아니다라고 똑같은 윤석열은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와, 조만간 김건희도 모르겠다고 할 그럴 것 수 같네요.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압색당한 그 검사가 손준성 말고 이제 근무지가 이제 부산으로 옮겨간 상황인데 그 검사가 추미애 장관이 그때 징계 청구했을 때 판사 사찰했던 바로 그 검사예요. 판사 사찰 구조가 문건. 그렇단 말이죠. 맞아. 그러니까 예. 이 사람 자체는 지금 손준성의 지시로 고발 사주 문건을 만든 사람으로 특정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게 다 나왔다니까요. 여긴 윤석열이 지신이 아니냐 이건데 손준성 네 인생이 걸려 있어. 잘 선택해. 이미 윤석열은 내가 봤을 때 경선 본선 못 올라가. 이젠 수사받아야 돼. 윤석열은 불리해지면 아버지도 모른다고 할 사람이에요. 준성아 보고 있으면 1번. 그리고 여기서 잘 선택해야 돼. 총장님 지시로 어쩔 수 없었다 하면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승진에 누락되는 것 정도로 끝나는 거지만 끝까지 내가 했다고 그러면 정말 인생 고달파집니다. 네. 벌써 1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우리 준성이를 만네. 준성이도 되게 많네. 저분들은 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도 이건 참 즐겁다 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슈들은 대개 보면 윤석열 몰락 각, 이재명 대통령 각 그 이슈들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별로 방송하는 마음이 좀 상당히 즐겁다. 여기 이제 경선 불복의 뉘앙스만 좀 빼고 나면 아주 훌륭한 그 컨텐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새날 처음 들어오신 분들 1번 한번 쳐보세요. 진짜 재밌죠. 이런 방송이 다 있었냐. 뭐 가끔씩 댓글이 그런 얘기 올라옵니다. 왜 이런 내용은 지상파에 안 나오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날 구독하시라고요. 자, 다음에 더 엄청난 게 있어요. 그 제보자 X라는 분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윤석열, 손준성, 김웅 등을 이제 고소를 했는데 고소한 이유가 내 개인정보를 깠다는 거예요.
그 고발 사주 문건에 개인정보가 그대로 들어있잖아. 네. 드디어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또 튀어나와요.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제보자 X가 고발을 당했거든. 그러면 그 고발 사주가 국민의힘한테 간 것이 아니라는 일종의 간접 증명이 되는 사건이에요. 왜 말이 없어?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이해 안 됨? 네. 예. 또 해줘? 네, 네. 한 번 더. One more 그러니까 time. 제보자 X가 윤석열, 손준성, 김웅 등을 고발했단 말이야. 고발한 이유가 고발 사주 문건에 봤더니 제보자 X에 대한 그 신상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시기 비슷한 시기에 제보자 X가 소위 시민단체라고 하는 곳에 고발을 당했단 말이야. 그 이 문건이 시민단체한테도 줬다는 그러니까 게. 내 말이 국민의힘이나 시민단체 같은 데로 우리가 의심했던 무슨 모임 같은 데서 그 당시 윤석열, 한동훈, 윤석열 등의 검찰에 의해서 고발 사주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진 사건이 하나가 생긴 거라고요. 아, 그러니까 검찰에서 국민의힘에만 그 사주를 한 게 아니라 고수 그 외에 시민단체들한테도. 이제 위성단체들을 많이 만들어두고 위성단체들을 활용했을 수도 있다. 네. 그 과정에서 제보자 X가 심각하게 명예훼손을 당한 건 확실하죠. 어쨌거나 그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문건을 검찰발로 보이는 문건에 담아서 여기저기 배포를 해서 그 고발장 내용을 보면은 또 그대로 베껴 썼다는 흔적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분히 그 고소할 만하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보자 X 궁금한 게 입장에서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막 이렇게 고발할 때 보면은 저게 내부 고발 아닌 이상은 저걸 알아내기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타이밍도 좋게 저 시기에 딱 저기 고발이 되나 했는데. 그러니까 이 고발 사주가 이제 확정이 돼야 돼. 일반 시민단체한테도 사주를 했느냐 첫 번째. 그리고 그 이전에는 없었느냐. 조국 장관 내 고발하는 데는 대금이 작동 안 했느냐. 여기까지 나가줘야지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딱 그때만 윤석열의 대금이 손준성 등이 이용돼가지고 고발해 달라고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보거나 듣는 분들의 절대 다수가 고발이나 고소를 해본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고발장 제출했다, 고소장 제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표지만 나 마차 고소 해가지고 그냥 딱 제출하면 되는 건 줄 아는데 아닙니다. 내가 그냥 그 한 줄 나 그 야수가 마차 고소합니다 해가지고 제출하면은 그냥 경찰에서 예 집에 가세요 하고 그냥 덮어버려요. 맞아. 그러니까 고소든 고발이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고 굉장히 자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자가 봤을 때 누가 잘못했고 누가 피해를 입었구나라는 걸 그 문서 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쓰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변호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변호사한테 갈 돈이 없는 사람들은 대소소 가서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돈을 주고 대신 쓰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서 쓴 그 고발장의 내용과 실제 시민단체에서 그 제출한 고발장의 내용이 유사하다는 건 베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발장 그냥 아무나 쉽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사주. 특히나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렇게 누군 정당의 대표를 뭐 고발을 한다든지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이게 왜 명예훼손이고 이게 왜 법적으로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까지 다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없고서는 절대로 작성하기 힘든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바로 채팅창에서도 반응이 나오는데 꼭 이 단체가 아닐 수도 있지만 법세련이나 사준 뭐 이런 단체들이 많이 고소고발을 해왔잖아요. 예,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비교해보고 싶은 거예요. 손준성의 고소장과 네, 최강욱 그 대표 고소고발한 것들 비교해 보면은 이것도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게끔 이 맥락상 다 그래요. 오늘 방송한 게. 그러니까 여기에 그 맥락은 진짜 그렇게 중요하니까. 조국 장관 고발 때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예. 그 어떻게 얘들이 법을 농단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그런 의심을 해왔던 건 사실이야. 예. 나도 다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설마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법 뭐 세땡 뭐 사땡 뭐 이런 데에다가 고발 의뢰를 했을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면 그랬을 개연성이 되게 높은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의심을 했지만 저의 뇌피셜입니다. 우리 쪽의 사세행 같은 데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네, 시민행동. 여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신의 철학과의 이념을 가지고 SNS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고소고발을 해요.
근데 법세련이나 사준모는 그런 걸 안 한다고요. 그거는 그냥 고소 고발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같은 큰 철학이 있거나 뭐 예.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고소 고발만 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로 생계를 이어갑니까?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울분에 차서 분노에 차가지고 조국 장관한테 분노할 수 있죠. 오해하면은 잘 모르면 분노할 수 있는데 그 분노에 차서 한두 달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건 공부해가지고 언론 자료 모아서 고발장 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한두 달은. 근데 그게 1년, 2년, 3년을 어떻게 하냐고요. 예. 이게 예전에 관변단체 막 이제 지원금 주면서 이렇게 집회 뭐 시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까 그런 그 보수 시민 단체라 해야 되나요? 그런 단체들도 바지 사장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먹이를 줬을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윤석열이 국정감사 때 한 말입니다.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고소 고발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수사를 안 하냐. 그게 조국 장관 건 내디한 이야기였어요. 뭐 말이 여러 가지 좀 뭐 분위기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예. 톤이.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데서 기다렸다는 듯이 고발을 해주니까 수사했다 이런 뉘앙스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고발 사주를 하니까 국민의힘이 4월 달에 받았지만 8월 달에 고발을 해주더라. 요거를 지금 밝혀내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합시다.